이번 유해 발굴은 억울한 죽임을 당한 분들이 무슨 일로 끌려가 왜 돌아가셨는지 2007년 6월 2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날 이곳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인한 전국 곳곳의 유해 발굴 사업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무나 기업 속에만 존재하던 세상에 공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불행했던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주 뒤 충청북도 청원군 군터굴에서는 유해 발굴 사업의 개토제가 열렸다. 말씀만 들어도 아버지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서 책도 못 읽고 한숨 쉴 때 많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서려 있는 아픔은 무엇일까? 57년의 세월 동안 가슴 한켠에 묻혀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아가씨가 김영춘이요? 몇 년 전 크게 흥행했던 영화의 한 장면이다.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편과 헤어지게 된 아내는 전쟁 발발 직후 자신도 모르게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조직에 가입되게 되며 소위 빨갱이로 내몰리게 된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집단 희생을 당한다. 명신 23세 1950년 6월 23일 국민보도연맹 가입. 우리 쌀 준다길래 이름만 썼지. 나 보도연맹 뭔지도 몰라. 진짜 잘못한 거 없어.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그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그 민간인 학살 사건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승만 정권은 그 국민보도연맹 그 원들이 분명히 그 인민군이 들어오면 부역을 하고 거기에 찬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전쟁에도 투입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950년 3월 달에 그 1차적으로 전국에 본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대단하게 늘어나거든요. 그 늘어나는 과정에서 모집한 사람들이 뭐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도 안 하고서 그 본인이 도장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가입을 시킨다거나 쌀이나 비료를 준다고 해가지고 뭐 억지로 이렇게 가입을 시킨다. 이 뒤 상황이 벌어지면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사회주의하고도 관련 없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라고 불리는 이곳은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자행된 민간인 대량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학계 연구자, 시민단체, 전국의 유족들이 모여서 2000년에 만들어졌다. 2005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곳은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위령제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 보도연맹 사건의 대표적인 기관이 된다. 이곳에서는 전국의 지역 유족회와 연결돼 무고하게 희생된 피학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국적인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공동활동을 추진하는 활동을 한다. 지금 저희가 저희 산하에 전국유족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고 그 전국유족협의회 안에 그런 지역유족회들이 소속되어 있으십니다. 지금 그래서 한 40여 개가 되는데 속속 진실규명 신청을 하시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아시게 되는 만나시게 돼서 유족분들이 지금 유족회를 만드셔가지고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데들이 이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욕자금을 이것만 한다고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궁현리. 올해 86세의 김기반 할아버지는 수많은 보도연맹 사건 중 충북 청원 지역에서 자행됐던 타변리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다. 뭐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아이요.
강내면 궁현리에 사시는 김기반 할아버지. 이거 봤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전후한 역사의 아픔을 평생 동안 가슴에 지니며 살아오신 분이다. 저기 전쟁이 나가지고 여기 밀려나리 오니까 쌈 하나는 구덩이를 파야 된다고 삽 가지고 전 뭐라고 해서 삽 가래 전부 동네 사람 전부 갔어요. 가가지고서 몇 시간 뭐 그거 다 파고 해가 넘어가니까 이맘때쯤에 이제 지설 전부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만은 세워놓고서 하는 말이 보도연맹만 남아있고 일반 민들 다시 하시오. 보도연맹인지 뭔지도 모르고 동네에 우리 연갑된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지서에 좋아이긴지 뭔지 했다고 가서 유치한하를 한 일주일 하고 오더니만 제 맘대로 누구누구 적어넣어가지고 뭐 지서에 가서 사수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보도연맹원을 만들고 김기반 할아버지는 해방 이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마을 사람에 의해 아무것도 모른 채 보도연맹에 강제적으로 가입됐다고 한다. 보도연맹원의 타변리 학살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계속 이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다. 1년에 2번 행사를 하는데 나라에 하시면 개천년날 춤설 먹는 판인데 춤설 먹는데 오늘 요만치 튀어놨어. 좀 사람 못 나갈 만치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제 좀 딱하니까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죽일 때는 죽이더라도 좀 숨 좀 통하게 해달라. 이게 뭐냐고 이러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니까 나는 이거 책임도 아닌데 이게 책임이 아닌데 이 얘기라도 조금 더 열어놔요. 응? 아 위에서 뭐 비행기가 뜨더니 합격한다고요? 막 그냥 뿌유 총날에 쏘는 소리가 나고 그런 판인데 이제 서로 그 좁은 인물 나와 들고 붙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그 옆에 호밀밭이 있는데 그 엎드리고 이러는데 난 거기서도 그건 거기 엎드리지도 않고 그동안 그 마당을 훨씬 건너서 앞으로 가가지고 누가 반매다가 그랬는지 지게를 거기다 내던지고 갔어. 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저 지게가 내 해라고 그렇게 하는 가자는겨. 집 떨어져 가가지고 집이 들어가 집이는 우리 집이는 들어가 보기도 못하고 뭐냐면 하늘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런 얘기 안 할 수 있어? 했지. 했더니만 그런 사람들 재우면 그 집까지 다 죽인다고 소문이 던지고 하니까 못 세웠다는 거지. 가슴속 깊이 담아뒀던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그 당시의 아픔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운동량 마생이가 전고 이 부딩에 와봤어요. 내가 바로 두 사람씩 여기 두 사람을 이렇게 묶었어. 저 사람하고 이렇게 삐삐서 이자 묶어서 부딩에다 그냥 팔이나 이런 것도 댕겨들고 또 총독도 올리고 그때 삼복사람 더운 때고 그래서 이렇게 끄잡아당기면 이 손이 거지 훌렁거려 지금 고무장갑 벗나요. 툭툭 뻗어나고 알아보기가 아주 어렵게 돼 있단 말이야. 아 억울해야 억울한 게 한이 있어요. 제 동기간도 죽고 동네 사람도 죽고 그런지. 연세가 많으신 김기반 할아버지는 이제 몸도 많이 약해지셔서 매일 병원에 다니신다. 몸이 떨고
하여간 중간 그렇게 와야겠다는 뜻도 육체의 건강만을 생각하기보다 할아버지 가슴속에 묻혀있던 마음의 병을 치유해드리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어떻게 국민들이 애국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07년 7월 10일 오늘 이 자리에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된 지 57년이 지났다. 이날 충북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에서는 그곳에서 사망한 영령들을 위로하고 분터골 유해발굴 사업의 시작과 안전을 기원하는 개토제가 열렸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위생 관련 진실화해연의 유해발굴단이 청원 분터골 유해발굴을 시작하면서 버팀목인 가족 모든 분들에게 다복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여기 청원 분터골에 묻힌 희생자의 대부분은 정말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자기 가족에게 친자식에게도 가슴에 묻고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만 들어도 아버지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서 지금을 듣고 한숨 쉴 때 많습니다. 유족 120여 명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개토제가 실시됐고 유해발굴 사업의 첫 삽을 뜨는 시사배 행사를 함께했다. 우리가 이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 그분들에 대한 유해 발굴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정체성의 확립, 그 다음에 인권 확립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곳 청원분터골은 이 지역 한 마을 주민이 이 장소를 일부 개관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골을 수습했었다는 증언이 나오게 되면서 유해 발굴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곳이다. 청주 형무소의 정치범들과 그리고 청주청원 지역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된 곳인데요. 최하 1000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쟁 발발하고서 이 청주경찰서에서 보도연맹원들을 먼저 피난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쌀 석 대씩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소집을 했는데 피난시켜준 것이 아니라 정작 이곳에 와서 끌고 와서 학살을 한 것이죠. 50년 7월 4일에서 11일 사이에 청주시 청원군 관내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된 이곳에서는 수많은 유해들이 훼손된 채 발견됐고 학살 사건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해와 함께 탄피와 탄알이 수없이 발견됐다. 이제 보신 것처럼 유해가 엉켜 있지 않고 능선 사면을 따라서 거의 일렬로 물론 중복관계는 있습니다만은 매장되어 있고 매장되어 있는 것에 약 시신의 약 한 80% 정도가 능선 쪽에 엎어진 상태로 출토되고 있는 거 본다면은 바로 이곳에서 희생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럼 탄피와 탄알이 이곳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이곳에서 어떤 그 근접한 사살 행위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현재 발굴 대상지에서는 경찰과 군인에 의해 약 2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몇 구의 유해는 사건 직후 소수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수습해갔다고 한다. 고운리 주민들의 증언과 당시 생존자의 전원을 들은 증언자에 따르면 분터골의 몇 곳에서 며칠에 걸쳐 집단 학살이 일어났고 그 후 감회장됐다고 전해진다. 수십 년간 땅속에 맺혀있던 한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57년 전 전국의 유해 발굴의 시작과 함께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한 가해 집단으로 당시 6사단 헌병대에 근무했던 김만식 선생님이
가해 집단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저는 그 당시에 헌병대 사과장으로서 주로 사과장의 임무는 자수하거나 모집하고 체포한 보도연맹을 우리 헌병대에다 인계하면 총을 쏘게 되면 피가 나와가지고 그 피를 흐르는 걸 보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보병부대가 가지고 있는 기관총 가지고 일제히 사격을 하고 1950년 6월 28일 행성에서의 학살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학살이 이루어졌고 헌병이 집행 책임을 맡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그것을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걸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날 학살자와 희생자 유족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의 57년 상처를 치유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아픔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로 대처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심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유족들만의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역사 속에 덮여진 진실 아닌 진실은 시간이 지남과 함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그제서야 진실로서 보이게 된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제는 그 진실이 모여 역사의 상처를 함께 나누어야 할 때다.